네, 여러분하고 이제 CSS에 대한 심층적인 내용. 밑에는 무엇이 흐르고 있는가? 네, 이 천장을 뚫으면 천장 안에 보셨어요? 여기 머리 집어넣어 보셨어요? 이 안으로? 각 건물들 보면은 여기 지금 깨끗하게 다 되어 있잖아. 이 안으로 들어가면 배선이 막 이렇게 라인 타고 배선이 쫙 있고요. 거기서 선이 다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등기구가 다 연결돼 있고 뭐 저기 마이크 무슨 저 스피커 연결돼 있는 거 그리고 저기 여기 수도관 또 지나가고 있어요. 네. 도끼 하나 들고 올라가서 그 수도관 팍 치면은 물 쫙 라이터 저기다 막 대면 팍 올라오거든. 네.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장치가 다 되어 있어요. 네, 벽 뚫으면 벽 안에 뭐 배선 배가 다 되어 있습니다. 배선 배관 다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 그냥 이 화면 깨끗하게 보이고, 뭐, 오, 잘 보이네. 이런 거를 볼 게 아니고, 이 안에 실제 내용. 예를 들어서, 지금 뭐, JB금융그룹, 뭐, 여기 상관없어요, 사람. 근데 이제 사이트를 하나 그냥 툭 찍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옆으로 흘러가는 이런 애들 있잖아요. 네, 옆으로 좀, 이거 좁으면 밖으로 빼실 수 있다고 뭐, 몇 분한테 제가 알려드렸는데, 밖으로 뺄 수 있어요, 이렇게. 집어넣었다 뺐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상단에 있는 메뉴가 이 LI잖아. 그죠? LI는 원래 이렇게 옆으로 줄줄줄 못 가는 애거든요? 이렇게 못 가요. 얘네들이 어떻게 옆으로? 못 가는데 이거를 CSS로 잡아준 거지. 그죠? CSS로 잡아줬어. 그래서 어떻게 잡아준 것들? 아, 플렉스. 우리가 이제 플렉스 전문가가 될 겁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앞으로 플렉스만 써요, 진짜. 플렉스만. 왜? 편하니까. 근데 아직도 플렉스가 없는 플렉스 안 쓰고 옛날 그전 방식 원래 있는 방식이 플롯 레프트 방식이거든요. 만약에 플렉스를 제가 적용 안 해볼게요. 얘네들이 플렉스 적용 안 하면 이렇게 내려가요. 메뉴가 난리가 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옛날 방식은 이거라고. LI. LI를 옆으로 흘러가게 해줘.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LI. LI에 어바웃이다 붙어 있어? 아, 그래서 불안해. 그래서 여기 부모 있는 거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놓고, 야, 그 에라인데 어바웃이야? 아니, 어바웃이 아닐 수도 있지. 안 되네, 어바웃 쓰면 안 되네. 얘네들을 다 적용하려면 이렇게 적용.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요런 거를 지금 해봤으니까. 여기 옆에 이제 바뀌는 거 보이고 싶은데? 바뀌는 거 보여드릴게요. 흘러가. 나는 왼쪽에, 너는 오른쪽으로. 하잖아. 이거 모르면 웹 퍼블리시 아니라고요. 아, 누가 적었습니까?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누가 적었습니까는 불편해서 그런 거고, 왜 불편하냐면, 각종 땡겨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거든. 네,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쓰니까 당장 적용이 되는 걸 저희가 여기서 확인하고 있잖아. 똑같이 적용되네. 예, 똑같이 적용되네. 이거 말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대비 장치들이 안에 망가지지 않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플로 레프트만 써가지고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 어쨌든 지금 실제 있는 사이트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밑에 있는 배선 배관을 보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뚫으면 답은. 자, 그래서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얘네들은요, 지금 DIV 박스를 제가 하나씩 놨어요. 여기다가요. 이렇게. BX라는 박스를 놨고요. 얘는 블록 박스예요. 이미지만 제가 클래스를 두 개 써서 BX1, 2, 3 해가지고 이미지만 달리 나오게 했고요. 나머지는 300에 200짜리 보더 그리고 백그라운드의 공통 속성을 세팅한 그런 박스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요, 절대로 옆에 아무도 못 오게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 줄씩 차지한 거예요. 이렇게. 네. 그리고 얘는 크기를 안 주더라도 크기를 안 주면 어떻게 되죠? 블록 요소는 특징이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가. 그거 보세요. 끝까지 가잖아. 그 부모 박스의 패딩 영역, 밀고 있는 영역 바로 그 안에까지를 꽉 차지해요. 기본적으로. 그게 오토입니다. 기본값. 오토. 자동이에요. 0이 아니에요. 기본값 하니까 0 주시는데 위드스 0 주면 아무것도 안 나오지, 가루가.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가 옆에 아무도 못 오게 하는데 이제 흘러가게 하겠다는 거죠, 저는요. 흘러가게 하는데 특징을 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CSS를 여기다가 플롯 레프트, 플롯 라이트, 플롯 클리어 라이트 이제 요건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플롯 레프트, 라이트를 해놨어요. 자, 플롯 레프트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얘한테. 얘한테 클래스 주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이거 열어놓으세요. 요 F12에서 여세요. 저는 창을 밖으로 뺐을 뿐이에요. 도킹을 뺄 수도 있고 왼쪽, 오른쪽, 아래쪽에 마음대로 위치를 할 수 있어요. 도킹 이거 개발자 모드 도킹입니다. 이게 저는 밖으로 뺐어요. 자,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찍으세요. 이거 찍은 거예요. 지금 얘를 찍은 거예요. 지금 나오죠? 이거예요. 자, 그래서 얘한테 클래스를 줄게요. 여기다가 클래스를 주면은요. 클래스 어떻게 줄까? 여기다 주면 임시 클래스 줄 수 있어요. 여기다가 주는 건 임시 클래스예요. CLS라는 건 클래스를 임시로 줄 수 있어요. 여기를 눌렀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인터페이스는 확실히 알아두도록 합시다. 왜냐면 우리 개발자 모드잖아, 이게. 개발자 모드니까 개발자를 위한 모드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CLS 이거 누르면 지금 클래스를 뭐뭐 적용했는지 나오거든요. 이거 배경색 적용한 클래스구나. 이거는 기본 디자인 적용한 클래스구나. 그래서 여기 내용물이 아무것도 없어서 만약에 이게 적용 안 되면 쪼그라들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오케이, 여기다가 클래스를 더 추가할까? Add new class. 그래서 플롯 레프트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이게 플롯 레프트. FLL 나오죠? 네, 플롯 레프트를 주는 플롯 레프트예요, 얘가. 근데 뭐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변화 있어요. 플롯 레프트를 주고 안 주고의 변화가 있습니다. 플롯 레프트를 이렇게 주시잖아요. 여기 들어갔죠? FL에 들어갔죠? 이게 임시주기예요, 이게. 여기에서 초점이 빠지면 임시주기가 없어져요. 네, 그래서 계속 준 상태를 유지하고 싶으면 임시로 넣었다 뺐다 해보는 건 여기다가 CLS에다가 주시면 되고요. CLS 눌러서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고 싶으면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주시면 돼요. 값에다가. FL. 네. 플롯 레프트라고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이걸 주면 어떻게 돼요? 플롯 레프트를 주면? 긴고은이가 사라져요. 잘 보세요. 긴고은이가 이렇게 되고 있었는데 사라져요. 왜 사라지는 줄 아세요? 얘가 나는 왼쪽에 올게 해서 밑에 있는 애를 땡기니까 밑에 있는 애가 얘가 플로팅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럼 바로 밑에 있는 블록 요소한테 영향을 줘서 얘를 땡겨요. 땡겼는데 제대로 옆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 자리로 올라와 버려요. 이 뒤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요. 여기가. 이 뒤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 뒤에 들어와 있다는 거를 확인을 조금 해볼게요. 얘를 위치를 이동시켜 볼게요. 마진, 탑, 마이너스 50 픽셀. 여기 뒤에 있잖아. 뒤에 있지? 어. 고은이가 여기에 치고 올라와 있어요. 아하. 네. 그래서 고은이도 플롯 레프트를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요거 주지 말아볼게요. 얘를 긴 고은이가 요거죠? 플롯 레프트를 얘한테도 주면은 옆으로 계속 나오겠죠? FLL 이렇게 주시면 옆으로 가죠. 근데 그 밑에 있는 애가 또 망가져요. 그러면 얘가 계속 얘가 그 서로 그 플로팅을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는 흘러가는 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애가 땡겨지면서 블록 요소가 망가져요. 망가진다는 게 그 자리에 올라와 버려요. 얘가. 요 장치가 안 돼 있으면은 보통 플롯 레프트만 줘서는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이트가. 네. 그래서 요거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긴고는 오른쪽에 오게 할 수도 있어요. 플롯 레프트 말고, FLR 하면 플롯 라이트거든요. 그러면, 거운이는 오른쪽에, 나는 오른쪽에 올게, 넌 왼쪽으로 와. 그러니까 얘는, 나는 왼쪽에 올게, 넌 오른쪽에 와. 하니까 얘네들이 양 끝에 올 수 있는 요런 포맷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플롯 레프트, 두 번째는 플롯 라이트.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있는 거 망가졌죠? 안 나오잖아. 우리 저승사자님을 살려보겠습니다. 저승사자 살리려면 지우기가 있어야 돼요. 클리어. 나한테 영향을 주고 있네? 내가 망가뜨리지 않게 요거를 고치겠어. 그래서 여기다가 클리어, 라이트, 오른쪽 지울게. 그러면 얘가
떳떳하게 살아있는데 이런 코딩을 해준 거예요. clear right. 그래서 플로팅을 하고 난 뒤에 있는 애가 안 망가지려면 그 형제 요소한테 clear, 지워라는 이 속성을 쓰셔야지 깨끗해져요. 지워, 오른쪽으로 당겼잖아. 김고은이가. 오른쪽으로 지워, 이렇게 하시면 딱 지워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얘는 이렇게 배치되고 밑에 있는 애들은 제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네. 밑에 있는 거 요 속성을 이용해서 밑에도 지금 쉬는 시간 됐으니까 좀 이따가 밑에도 싹싹 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의 개념을 완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어디서나 개념이 되게 중요하죠. 네, 그거를 쓸 때 개념, 속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지만 이 플로팅도 그냥 기본적으로 그전부터 웹 초창기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정말 1999년에도 있었어. 정말 오래된 속성인데 왜 안 없애냐? 기본 속성입니다. 이건 기본 속성. 그냥 두면 되는 그런 속성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새로 만들어진 디스플레이들이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편리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플롯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드, 뭐 이런 디스플레이도 이런 것들을 응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부적인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좀 전에 뒀던 거 다시 한번 보시면 플롯 레프트, 난 왼쪽에 올래. 플롯 레프트, 난 왼쪽에 올래. 라고 준 거고요. 아, 나는 오른쪽에 올래. 플롯 라이트. 그리고 나는 빈곤 왼쪽에 올래. 그래서 플롯 레프트. 요게 플롯 얘가 플롯 라이트. 얘가 플롯 레프트. 뭐 하는 거야? 얘가 플롯 레프트. 얘가 플롯 레프트. 플롯 레프트, 플롯 라이트. 네, 그래서 세 번째 오는 데가 그 다음에 있는 데가 내려가면서 영향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워라. 오른쪽으로 땡겼잖아, 얘가. 빈곤이. 얘가 오른쪽으로 땡겼거든요. 왼쪽, 나는 왼쪽, 그리고 나는 오른쪽, 그 밑에 있는 애가 나는 오른쪽으로 땡긴 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얘가 얘네들 위치로 얘가 망가져서 올라오죠. 네, 그래서 그거를 지운다는 의미입니다. 클리어. 지워. 근데 이제 클리어가 레프트가 있고 라이트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어느 방향이든 다 지울게가 보스예요. 보스가 둘 다 이런 뜻이잖아요, 영어로. 둘 다. 이렇게 보스로 지우셔도 돼요. 그래서 예전에 이거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 프론트엔드 무슨 개발자 세미나가 있었어요. 어디 그 강남 여기 뭐 어디야? 그 전시관 삼성동에 거기서 전시관에서 그 세미나가 있어서 이제 개발자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이제 끝나고 그 많이들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디 뭐 호프집에서 모입니다. 뭐 우리 무슨 팀 모입니다. 무슨 팀 뭐 무슨 이렇게 얘기하는데 귀에 싹 들어오는 이름이 있었어요. 자, 클리어보스 팀 여기 앞에 어디 호프집으로 모입니다. 클리어보스 팀이라고 이름을 지었어. 클리어보스가 이거거든요. 얼마나 많이 썼으면 이거를 클리어보스 팀이라고. 아, 그래서 바로 귀에 탁 꽂히더라고요. 클리어보스? 개발자들 많네.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많이 쓰는 거예요. 클리어보스. 그래서 요거를 안 하면 망가지거든. 안 쓸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실제로 써볼게요. 이거 다시 새로 고치면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네. 그래서 우리 쓸 수 있는 대로 가져가지고요. 그래서 플롯에 대한 얘기는 여기다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플롯 레프트 라이트. 나는 왼쪽에 오른쪽으로 흐르게. 나는 오른쪽에 왼쪽으로 흐르게. 그런데 밑에 있는 애는 망가져. 그래서 지워. 클리어를 해야 돼. 그래서 레프트는 이전 요소가 레프트면 레프트 라이트. 이제 이거 둘 다 뭔지 나한테 가리기 싫어. 그냥 다 지울래. 그래서 보스 하시면 이전 요소가 어떤 경우에든지 모두 다 지울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쉽게 지우는 방법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HTML 있는 데 가서 실제로 넣겠습니다. 여기 경우 1입니다. 경우 1을 찾아서 여기다 실제로 넣을게요. 나는 플롯 레프트. 예, FL. 나는 플롯 라이트. 예, FLR. 이름을 내가 이렇게 지어놨어요. 나는 지울 거야. 클리어, 클리어, 라이트. 이렇게. 얘가 라이트니까 라이트로 지워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우라고요. 플로 레프트, 두 번째는 플로 라이트.
세 번째는 클리어 라이트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양쪽에 오고 밑에 있는 거 안 망가지고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경우 1 했습니다. 경우 2로 이제 내려가 보기 전에 요게 이제 잘 적용되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첫 번째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됐고요. 네, 요런 구조를 만들 수도 있다. 경우 1은 이렇게 했고요. 근데 새로 고쳐도 안 망가지 이렇게 제대로 나오셔야 돼요. 이렇게요. 네.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개념을 아니까. 첫 번째는 플로 레프트, 두 번째는 플로 라이트. 그리고 세 번째는 클리어 보스 다 지우고 나 자신이 또 레프트, 또 라이트. 클리어 보스를 위한 DRV 마지막에 사용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한번 해볼게요. 얘를 플로 레프트 줘볼게요, 이제. F12 찍고 이제 두 번째예요. 얘한테 직접 여기다 주면은 안 지워진다고 그랬죠, 임시라도. 플롯 레프트 이제 긴 건 없어지겠지, 망가져요. 네. 플롯 라이트 위랑 이건 똑같은 거예요. 플롯 라이트 이거는 클래스명을 내가 이렇게 준 거지 별거 아닙니다. 이름은 자기가 주기에 달려 있어요. 이거 내가 이름을 준 거예요. 만든 거예요. 클래스를요. 네. 그리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저승사자 사라졌죠. 그러면 저승사자 왼쪽에 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플롯 레프트잖아. 레프트죠. 플롯 레프트. 그럼 이제 긴 고음 제 망가져 있죠? 여기 써니. 그래서 플롯 플롯 라이트.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왔죠? 네. 근데 여기서 원래 얘에서 끊어주는 장치를 얘가 했었잖아요. 그죠? 원래는 내가 이거 움직이지 않고 있는 흘러가는 설정이 없는 경우. 그래서 클리어, 클리어 보스. 요걸 했었는데 요걸 안 해도 망가지지 않네. 그죠? 요거를 안 하면 망가졌었는데 플로팅 설정을 가지고 있으면은 망가지진 않는구나. 왜? 얘도 지금 흘러가는 설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얘가 지금 부모 박스가 당당하게 안 망가졌는데, 정상이 아니에요. 가서 이제 설정해 볼게요. 요거 해놓고, 왜 안 망가졌느냐? 이 밑에 얘가 있어서 그래요. 이 밑에 쓸데없는 DIV가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위에 있는 박스들은 이 네 박스들이에요. 1, 2, 3, 4. 근데 얘가 지금 뒤에서 클리어 보스를 해줘서 부모 박스가 안 망가졌어요. 최종 박스가 자식 박스 중에 최종 박스가 클리어 보스를 여기 내가 해놨거든요? 있죠, 밑에. 예. 얘 CSS 체크 박스를 풀어보세요. 이렇게 망가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걸 했을 경우. 예. 이렇게 끊어주는 클리어를 안 해주면은 마지막 박스에 클리어가 없으면은 이렇게 돼요. 근데 자기 자신이 플로팅 되고 있는데 클리어를 시키면 되느냐? 그걸 보여드릴게요. 얘를 지금 안 하면 부모 박스가 망가졌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부모 박스가 자식 요소의 높이 값을 측정을 못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인 줄 알고 흘러가는 애들이 없는 줄 알고 자기가 컨텐츠가 아무것도 없는 것만큼 줄어들어 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겉에 있는 박스가 밑에 있는 박스가 위로 막 올라와요. 그러니까 사이트가 완전 망가지는 거죠. 이렇게 구성을 잡아놓으면. 그래서 이렇게 안 망가지게 하려면 클리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 마지막 애가 써니가 클리어하면 될 것 같죠? 약간 느낌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냥 예상컨대 마지막 애한테 클리어를 주면 되잖아요. 그런 거잖아. 그래서 얘한테 클리어를 주면 되느냐? 얘 플로팅 되고 있는 클리어 보스 안 되거든. 네,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그 클리어 보스는 주석해놨어요. 마지막 건 소용없게. 그러면 얘가 플로팅이 안 됐다면 얘가 플로팅이 안 됐다면 플로팅이 안 된 애가 클리어를 해줘야지 효과가 있어요. 자기가 플로팅 되면 안 돼. 자기가 대상자가 되면 안 된다고. 자기도 날아다니고 있는데 지가 여기서 끊어준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끊는 장치는 그 자리에 그대로 플로팅 안 되는 애가 클리어를 시키는 것이다. 네, 요 정도만 이제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그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잘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거, 요거 한번 적용해 볼게요. 경우 2로 가보세요. 여기다가 띄어쓰기, FLL, 얘는 왼쪽에 오고, FLR, 얘는 오른쪽에 오고, 얘는 다시 왼쪽에 오고, FLL, 띄어쓰기, 얘는 FLR, 이렇게. 네, 그래서 플로팅이 안 되는 클리어 속성은 블록의 형제 요소에만 적용이 되고요. 여기다 한마디만 더 써줄게요. 자기 자신이 플롯 설정이 없는 요소에 적용해야 부모 요소가 망가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네. 그래서 굳이 쓸데없는 DIV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클리어 보스를 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면은 문제가 뭘까요? 이렇게 그냥 박스를 블록 박스, 블록에만 줘야 돼요. 또 이거는 스팸 같은 거는 먹지도 않아요. 블록한테만 먹혀요, 이거요. 그런데 이렇게 주면 문제가 뭐예요? 나는 컨텐츠를 주려고 만든 진짜 디자인 요소 박스들은 얘네들인데 디자인 요소도 아닌 애가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줬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같이 코딩을 하다가 이걸 지울 수도 있잖아. 이걸 지울 수도 있고, 이거 쓸데없는 박스를 지울 수도 있고, 막 순서가 바뀌어서 이거 중간에 올라갈 수도 있고, 위험성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못 건드리고, 맨 뒤에서 그냥 무조건 클리어를 시키는 애를 하나 만들고 싶어. 그때 쓰는 게 가상 요소로 쓴다. 가상 요소는요, 어떤 박스든지 옷을 사면 앞주머니, 뒷주머니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맨 앞에 하나 놓고 맨 뒤에 하나 놓을 수 있다고, 뭐든지. 그게 바로 before, after. 그죠? 콜론 두 개 쓰고 before, after가 가상 요소거든요. 이걸 가상 요소로 만들어주면은 망가질 염려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경우 3이 그거예요. 플로우 레프트, 플로우 라이트, 어, 여기다 줘볼게요. 이 FLCLB라고 내가 클래스를 하나 더 줘놨거든요. 얘는요. 자, 여기로 가볼게요. 경우 3으로 가볼게요. 이거 새로 고치면, 이거 새로 고쳐도 잘 나오죠? 네. 경우 2도 지금 한 거예요. 레프트 라이트 하고 끊어주는 거 숨어있는 DIV가 복원을 해준 거고요. 자, 그러면 가상 요소로 애프터를 사용해서 맨 뒤에서 클리어 보스를 구현해 주자. 이겁니다. 여기는요. 네, 여기 그렇게 한번 해줄게요. 여기 코드에다 직접 심을게요. FLL, FLR, 오른쪽에, 또는 왼쪽에, FLL, 또는 오른쪽에, FLR. 이렇게 오고, 클리어 보스는 누가 해줘? 가상 요소를 여기다 심어서 클리어 보스 해줘야 돼. 근데 내가 이런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 클래스 있는 대로 한번 이동해 보세요. 여기 가서 직접 주시고요. 좀 전이랑 상황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주셔도 여러분들이, 뭐, 이거는 뭐, 이해하고 다시고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똑같이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가게 했는데, 예, 요거, FLCLB. FLCLB 한번 찾아볼게요. 컨트롤 F, 찾기, 컨트롤 엔터. FLCLB 굉장히 많이 썼네. 네, 내가 지웠나 보다. 지웠나 보다. 내가 여기다 코딩 해야 돼, 이거. FLCLB라는 애를 클래스는 줬는데, 가서 볼게요. 경우, 망가졌죠. 경우 3 망가졌어요. 경우 3 망가진 거 한번 보세요. 이거 망가졌다니까? 경우 3? FLL, 이렇게 FLL 줬는데 망가졌어. 왜? 끊는 장치가 없으니까. 그래서 가상 요소로 끊어보자. 그 얘기입니다. FLCLB, 플롯 클리어 버스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자,
FLCLB라는 이름을 한번 만들어 줄게요. 위로 올라가 보십시다. 여기 CSS 영역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CSS 영역에 보시면 박스 있고 BX1234 있고 FLL 프로 레프트, FLR 프로 라이트, CLB 클리어 버스, CLL, CLR 이런 게 있고요. 여기 보시면 경우 클리어 설정을 위해 빈 블록 요소를 만들기 어려우므로 편리하게 가상 요소 애프터를 사용한 클리어 설정을 세팅함. 여기 요 말리는 데를 찾으셔가지고 여기다가 제가 가상 요소 세팅을 해줄게요. 여기다가 클래스 FL CLB 플롯 클리어 버스를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말을 다 줄여서 쓴 거예요, 그냥요. 네. 그래서 요 클래스를 먹으면 가상 요소가 생겨. 애프터 만들어줘. 기본 값은 컨텐트 이거예요. CT. 컨텐트 핑거. 디스플레이 블록. 왜? 블록을 줘야만 블록 요소만이 클리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블록을. 블록 요소만이 클리어 할 수 있음. 블록이에요, 내 블록. 그래서 컨텐트 핑거 이게 뭔지 잘 안 와닿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빈 태그를 하나 쓴 거랑 똑같아요. 여기까지만 쓰면 뭐예요? 네,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안 바꾸면 마치 스팸 태그 쓴 것 같음. 이것만 쓰면 스팸 태그 하나 쓴 거랑 비슷해요. 이렇게만 쓰면. 내용물을 아무것도 안 썼죠. 그냥 스팸 태그 하나만 쓴 거랑 똑같고요. 디스플레이 블록하면은 블록 요소가 됐어요. 갑자기 얘가요. 애프터가. 예, 맨 뒤에 있는 요소가. 그래놓고 여기에서 이제 끊기 장치합니다. 클리어 보스. 이렇게. 클리어 보스에서 뭘 해줬어요? 이거는 네, 플러팅을 끊어줍니다. 플롯을 제거함. 제거하여 부모 박스를 보존함. 요 개념만 딱 갖고 계시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통 요 장치를 많이 해줍니다. 예, 플로팅 하는 애들은 요 앱스터에 요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요것만 해주면은 그냥 아무 문제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 쓰지, 누구나. 네, 요거. 컨텐트 빙거, 디스플레이 블록, 클리어 보스 끝. 이거를 애프터에다 장치해주면 태그를 쓰지 않아도 블록 요소, 가상 요소로 클리어 장치가 뒤에 장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망가지고 안 망가지고 가서 한번 확인만 해볼게요. 확인해봤어. FLCLB, 이름이 FLCLB인 거예요. 제가 이 이름으로 이름을 지어놨거든요. 자, 가서 괜찮은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확인! 경우 3. 경우 3. 괜찮아요? 지금 경우 3이죠? 맞죠? 찍어보세요. 찍어봐. 경우 3. 경우 3. F도 있잖아. 여기 분석기에 보면 애프터 쓰면 애프터, 비포 쓰면 비포가 맨 앞과 맨 뒤에 표현이 됩니다. 콜론은 두 개 쓰십니다. 콜론 하나 쓰는 건 가상 클래스. 얘는 가상 요소. 마치 태그를 쓴 것 같다 해서 가상 요소. 애프터 찍어보세요. 네, 애프터가 있어서 이 부모 박스가 이렇게 경계선이 있는 부모 박스가 아주 제대로 만들어져 있고요. 밑에 보시면 네, 컨텐트 빈거 디스플레이 블록 클리어 보스 이게 들어와 있죠? 클리어 보스 안 하면 망가지는 거 확인되고요. 이거 체크박스 넣었다 뺐다 해보세요. 클리어 보스 체크박스 풀면은 부모 박스가 망가져요. 자식 요소를 인식을 못해요. 플로팅 되고 있기 때문에 이유는. 그리고요, 디스플레이 블록이 아니어도 효과가 없어져요. 디스플레이 블록을 체크를 풀어보세요. 망가져요. 왜? 클리어 보스는 블록한테만 네, 지우기 장치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블록을 제어하려고. 네, 그래서 블록도, 디스플레이 블록도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디스플레이 블록. 컨텐트 빈거. 이거 안 넣으면 안 되지. 이거 필수인데. 애프터에 컨텐트 빈거, 컨텐트 속성을 안 쓰면. 그리고 쌤 왜 비워놓으셨어요? 이거 내가 왜 비워놨을까요? 내용. 왜 비워놨어요? 위에 div 쓸 때도 내가 비워놨죠. 거기 뭐 내용 넣는 애가 아니잖아. 위에도 보면은
내용을 넣는 데가 아니니까 빈 div 박스 썼잖아요. 그죠? 예, 끊어내려고 쓸 거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채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밑에도 지금 가상 요소로 썼을 때 뭘 채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아무것도 안 쓴 거야. 여기 뒤에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근데 여기다가 굳이 여기다가 뭘 쓰겠다 그럼 나오겠죠. 여기다가 뭘 쓰면 나오죠. 여기다가 뭘 쓰면 나와. 하하하하. 하하하. 이런 것 쓰면 나와요. 여기 반영이 왜 안 돼? 엔터를 안 쳐서 그럴 거야. 나오잖아. 그럼 뭐 알았어? 나올 필요가 없는데. 뭐 알았어, 이걸. 쓸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비운 거예요. 그래서 컨텐트 핑거, 디스플레이 블루, 클리어 보스. 옛날에 이걸 노래를 했었어. 애프터 쓰셨어요? 가상에서 끊어주셨어요? 쌤 망가져요! 아, 망했어요! 이래, 망가지면. 플로팅 하셨죠? 그러면 내가 컨텐트 핑거, 디스플레이 블루, 클리어 보스 하셨어요? 그 얘기 항상 얘기해. 제가 하도 그걸 노래처럼 얘기하니까 당연히 머릿속에 항상 그냥 망가졌네? 컨텐트 핑거, 디스플레이 블루, 클리어 보스 이거 항상 만들어. 네. 그래서 공통 클래스에다 만들어 놓으면 얘가 항상 효과가 있습니다. 됐죠? 안 돼요? 망가져? 아, 이거다. 이거. 내가 지금 화면을 크게 봐서, 아까, 자, 지금 이게 내가 지금 화면을 크게 봐서 얘가 좁으면 떨어지거든요? 얘는 좁으면 떨어져요. 특성이 그래요. 좁으면 떨어져요. 내가 좀 너무 크게 나서 그래. 예,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왜냐면, 봐봐. 의도해서 이렇게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 제가 여기다가 만약에 얘를 밑으로 떨어뜨리고 싶잖아요. 그러면 플로 레프트, 플로 레프트, 플로 라이트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는 플로 레프트, 그다음에 플로 라이트. 그러니까 순서대로 여기에 얘가 흘러가는 거예요. 플로 레프트, 플로 라이트. 그다음에 어느 애가 또 플로 레프트죠. 끊어주지 않으면 플로 레프트의 다음 순서로 얘가 올라가서 흘러간다고. 근데 좁으면 떨어져요. 좁으면. 얘를 옆에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좁으면 얘가 이제 박스가 좁아지기 시작하거든요. 좁아지기 시작하면 떨어져요. 좁아지기 시작하면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근데 이렇게 나오게 하고 싶니?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그 말까지 써놓은 거야. 클리어 보스로 위에 있는 영향권을 끊어내면 요렇게 밑에 나오게 하는 건 요게 꼭 들어가야 돼. 그래서 끊어내려면 흘러가는 게 뭔지 아시겠죠? 이 안에 자식 요소들을 얘네들이 왼쪽에 흘러가게 하든 오른쪽에 흘러가게 하든 흘러가게 계속 하는 거예요. 네, 순서대로. 네, 그래서 클리어 보스를 쓰셔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서 클리어 보스를 쓰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이렇게 돼 있잖아. 이 상태에서 다시 이거 밖으로 뺄게. 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경우 1 말고 경우 2부터가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경우 2고 여기서 얘를 세 번째 있는 저승사자한테 끊어내 클리어 보스 CLB를 딱 주시면 얘가 위에 영향을 끊어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얘네들의 흐름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끊어냈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얘를 끊었잖아. 여기서 흐름을 끊어가지고 나는 왼쪽 너는 오른쪽에 여기 다시 설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나오게 하려면 얘 저승사자한테 클리어 보스를 그래서 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클리어 보스 플러스 이렇게 쓴 거야. 요거까지 쓴 거예요. 여기 내용에 이게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렇게 나오게 하려면. 네, 그래서 여기 경우 2하고 3에다가 주겠습니다. 그거. 경우 2와 3. 경우 2에 여기에다가 세 번째. 클리어 보스. 끊어줘라. 네. 여기서 클리어 보스를 준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만 쓰죠. 에, 세 번째 요소에서 클리어하지 않으면
이전에 있던 플롯 흐름에 이어서 요소가 배치된다. 새로운 라인에서 다시 시작하려면 클리어를 세팅한다. 이거예요. 그게 만약에 내가 계속 이어져서 계속 안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만들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보통 새로운 라인에서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예, 그래서 예, 클리어 부스를 세 번째 요소에서 클리어한 이유입니다. 이유. 네. That's. 그러니까 플롯과 클리어는 아주 분명하네. 네, 이게 왜 존재하는지는 아주 분명한 거예요. 형제들, 블록 형제들에서 서로 처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 CLB를 경우 4에도 넣어주세요. 네, 경우 4에도 넣어준다. 이런 게 기본기라는 거야. 지금 제가 하는 게 아주 베이스먼트, 아주 밑에 깔려있는 기본기예요. 이런 걸 알고 있는. 그리고 실제로 쓸 수도 있고. 요거랑 똑같이 해주세요. 경우 3에도 CLB를 여기다가 세 번째 있는 애한테 여기서 끊어주려고 하는 거죠. CLB, 이렇게. CLB, 이렇게 여기서 끊어준다. 그리고 가상 요소 애프터로 구현해서 끊어주는 장치까지 딱 했죠. 응? 아, 여기 다 못 적었다고? 요거 경우 2예요, 이게. 여기에다가 CLB 주고, 제가 요거 설명을 달았어요. 시도 한번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지 이해를 잘 해보시고, 천천히 이해를 해보시고, 네. 블록은 기본적으로 옆에 아무도 못 오게 하는 걸 깨고 흐름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장치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전에 이게 레이아웃용이야, 원래. 레이아웃을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레이아웃을 대부분 만들잖아요. 한 칸, 한 칸, 한 칸, 그 안에서 또 흘러가. 이런 흐름을 블록 요소로 만드는데, 그걸 만들 때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전에는. 근데 지금은 디스플레이가 엄청 발달한 거죠. 지금은, 네, 지금은 너무 편리해.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좋은 디스플레이가 많이 나왔습니다. 됐죠? 예, 이해를 하면서 쓰더라도 이해를 하면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요 CLB를 똑같이 경우 4에도, 3에도 넣어주시고요. 가상요소 애프터를 쓴 거고요. 네, 이렇게 여기도 넣어주세요. CLB를. 그리고 띄어쓰기 하셔야 돼요. 클래스를 여러 개 적용한 게 클래스는 이렇게. 근데 이 문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만 쓰고 또 클래스는 하고 또 쓰시는 경우가 처음에 모를 때 그렇게 많이 쓴다고요. 아이디도 아이디는 해가지고 하나밖에 못 써. 여기서도 아이디는 원래 하나밖에 못 쓰잖아.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아이디는 하나밖에 못 쓰잖아. 원래 이 안에 띄어쓰기로 해서 이름을 다른 거 쓸 수조차가 없어요. 이건 아이디는 하나밖에 못 쓰니까. 근데 클래스는 여러 개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예상해가지고 클래스는 또 클래스를 뒤에다 떠주려고 하는 거지. 나오지도 않아. 자동 완성이 나오지도 않아요. 이미 한번 썼기 때문에. 없으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요거 꼭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다 왔어요. 그 다음은 뭐냐면, 모든 박스에 플롯 레프트를 적용. 그래서 왼쪽에서부터 순서대로 흘러가게 만들고 싶어. 얘 다음에, 얘 다음에, 얘 다음에, 얘 다음에를 옆으로 쭈르륵 흘러가게 하고 싶어. 그러면 다 플롯 레프트를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우 사에는 다 플롯 레프트를 주겠다. 그래서 케이스 4라고 하는 데에, 케이스 4. 이 케이스 4라고 하는 데를 가보세요.
위에 조금 올라가면 이런 이름이 있어요. 케이스 4라는 애가 있어요. 위에 조금 올라가시면 CSS에 경우 4 있죠. 요거 주석 내가 달아놨거든요. 요 주석을 푸세요. 그럼 어떻게 돼? 케이스 4 밑에 있는 클래스가 BX인 요소들은 플러스 레프트를 다 먹어라. 라고 한 번에 다 준 거예요, 이게. 한 번에 다 주어라. 한 번에 다 줘라. 요거 주석만 푸세요. 경우 4라고 하는 데를 찾으세요. 찾아서 주석만 푸시면 돼요. 그래서 가서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네. 옆으로 흘러가는데, 그죠? 좁으면 떨어져요. 항상 이 박스는 좁아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밑으로. 근데 구멍 박스 망가졌네. 왜? 플로 레프트, 플로 레프트, 플로 레프트, 플로 레프트. 계속 플로팅 되고 있는 상태에서 뒤에 끊어주는 형제가 없잖아. 끊어주는 형제 블록이 필요한 거야. 끊어주는 형제 블록. 예. 부모도 아니야. 형제 블록. 그런데 이거를, 어, 막아주는 방법이 하나 더 있으니, 여기 바로 밑에 얘도 주석을 풀어보세요. 부모가 오버플로어, 넘치는 자식 요소 숨겨라는 걸 하면 얘가 플로팅 되는 걸 자동 차단해요. 그래서 이거를 주시면 갑자기 부모 박스가 망가지는 게 회복이 돼요. 이 오버플로어 히든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넘치는 자식 요소 숨겨요. 원래 기본적으로 오버플로어 넘쳐 흐르는 거잖아. 오버플로어 히든 숨겨라. 네. 오버플로어. 이 오버플로어 속성에 대해서는 여기 이어서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거 주석 풀었어요. 지금 경우사에 대한 게 이거 BX 플로 랩터 주시고요. 페이스 4 자체를 오버플로 히드를 줬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오, 괜찮아졌어. 그런데 이게 이렇게 괜찮잖아요. 부모한테 오버플로 히드를 줘서 괜찮아진 거예요. 여기 오버플로 히드. 이게 없으면 망가지고 있으면 괜찮다는 거 확인됐는데 이거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오버플로 히든의 단점이 있어요. 뭘 것 같아요? 한번 예측 한번 해봐. 조금은 떨어지고 이런 건 다 똑같아요. 이 단점이 뭔 것 같아요? 만약에 자식, 자식 요소 중에 밖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해야 되는 요소가 만약에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얘가 만약에 두 번째 있는 고은이를 내가 위로 올려서 나오게 해볼게요. 지금은 우리가 배운 게 많지 않으니까 마진 탑 가지고 내가 마이너스 50 픽셀 위로 올려볼게요. 가려지잖아. 이거 보세요. 부모 박스가 넘치는 자식 요소 순결을 해놨기 때문에 이 박스 바깥으로 나가는 데는 다 안 보여요. 그러니까 배치를 좀 이렇게 유동적으로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데가 있다든가 애니메이션 돼서 막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위치를 이동시켜야 될 땐 가려져요. 이럴 땐 오버플로 히든 이런 방법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예 가상 요소 애프터로 컨텐트 빈거, 디스플레이 블록, 클리어 보스를 쓰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긴 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특성이 있는 거야. 오버플로우 히드는 원래 넘치는 자식 요소 숨겨라는 애의 특징이에요. 이해돼? 쉬우. 그럼 마지막 경우 5, 마지막 경우 5거든요? 얘는 뭐야? BX, 플롯, 라이트. 이게 얘부터 1, 2, 3, 4인데, 거꾸로 공유를 이쪽부터 공유, 김고은, 저승사자, 써니까지 이렇게 거꾸로 흘러가게 하고 싶어. 그럴 땐 플롯, 라이트를 일괄 적용하시면 역순으로 나옵니다. 이쪽부터. 그리고 부모 박스의 가성 요소 애프터로 클리어 보스를 적용해 주시면 깔끔하게 처리가 되겠죠? 네, 그거를 적용해 보시는 게 마지막 경우 5인데요. 경우 5. 경우 5를 적용해 보시는데 거기 CSS에 이미 있는 거를 살리시면 돼요. 경우 5, 플로 라이트 이거 풀어주시고요. 플로 라이트. 그럼 오른쪽부터 적용되는 게 BX 그 안에 있는 클래스가 BX이거든요. 다. 네. BX인 박스들한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다 적용되고 그리고 경우 5에 보면 클래스를 내가 두 개 적용해 놨거든요. 보시면 케이스 5라는 클래스와 플롯 클리어 보스 내가 세팅해 놓은 거 아까
그거 여기다가 넣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롯 해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 클래스를 먹여두면 제거 장치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네. 클리어 제거 장치. 그전에는 이거 가지고 다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너무 중요했었어. 이게 너무 중요해서 거의 진짜 하루에 막 몇 번씩 얘기했어요, 진짜. 하루에 몇 번씩. 그럼 이제 모를 수가 없지. 중요하니까. 계속 쓰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 가는 거 보세요, 이제. 자, 오른쪽으로 가는 거 확인해 보고 넘어갑니다. 자, 오른쪽부터 나오죠, 얘요? 오른쪽부터 잘 나오잖아. 역순이잖아, 이쪽부터. 도도도도, 역순. 네. 그리고, 그리고 역순인데, F도까지 있어가지고, 이거 없으면 망가지는데. 망가졌잖아. 근데 얘가 클리어를 해줬기 때문에 애프터로 맨 뒤에 가상 요소를 끊어주는 장치를 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면 무슨 장점이 있다고? 만약에 자식 요소 중에 누군가가 밖으로 올라가서 나와야 될 경우에 가림 장치가 없기 때문에 위에서는 가려졌었는데 마진, 탑 같은 거 마이너스 80 픽셀 올라가도 괜찮다고. 네, 이렇게 디자인을 조금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네, 이렇게 해도 부모 박스 바깥에 나가도 잘 보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경우는 항상 얘 같은 경우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진, 애프터로 끊어주기는 장치를 하면은 어떤 디자인도 오케이. 근데 만약에 가려야 된다. 그러면 해야죠. 네, 가리는 거. 클리어 됐습니까? 네. 이거는 중요하고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지만 제가 이걸 가지고 구현을 막 요즘은 저걸 가지고 구현하지 않기 때문에 잊혀질 수도 있어요. 뭐가 끊는 게 있었는데 이렇게 잊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니까 꼭 체크를 합니다. 자, 되셨죠? 네, 그 다른 파일들은요, 제가 푸시를 해 놓고요. 푸시 반영시켰고요. 새로 고쳐서 다 나오죠? 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애들은 우리가 그냥 쑥쑥 보시면 돼요. 특성을 잘 이해하실 수 있게. 3번 다음에 있는 애들은요, 그냥 구경을 하시면 됩니다. 잘 구경하세요. 4번. 블록 가로 크기, 세로 크기 있습니다. 블록 가로 크기. 블록 가로 크기 봅니다. 이거 그냥 띄워서 보시면 돼요. 블록 가로 크기. 4번 갑니다. 블록 가로 크기 설정 오른쪽 버튼 띄워. 라이브 서버. 자, 이거 옆에다가 제가 블로킹을 넣어놓고 크기를 조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블록 요소는요, 옆에 아무도 못 오게 하는데, 가로 크기 설정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로 크기 600, 가로 크기 600. 그러면 크기가 절대 고정이 돼서, 네, 이렇게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네, 그게 가로 크기 600이고요. 그 다음에 이 600 크기를 주면 실제 크기는 630 넘어가거든요? 넘어가잖아. 크기 더 크거든요? 왜 그렇다? 설정을 할 때 크기는 무슨 의미다? 컨텐트 영역의 크기라고요. 내용물이 들어가는 영역의 크기고 패딩, 보더는 포함되지 않는 포함시키려면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보더까지 포함해라는 뜻이에요. 보더 박스는. 일반적으로는 컨텐트 박스. 컨텐트 영역의 크기를 세팅하는 박스가 컨텐트 박스. 이런 거를 딱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 블록 인라인 그리고 이런 퍼블리싱을 할 때 요소의 특징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크기를 주시면 고정된다. 당연한 거고 밑에 최대 가로 크기. 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최대 가로 크기를 1000픽셀 주고 나면 최대 크기 이상으로는 안 커지는데 최대 크기에 압박을 해서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가로 크기가 오토로 전환이 돼서 크기가 자동으로 같이 줄어들죠. 네, 그게 바로 최대 가로 크기, 맥스 위드스를 뜻하는 거고요. 맥스 위드스. 실제로 여기 맥스 위드스가 이렇게 써놓은 애가 적용돼 있어요. 보시면, 찍어보시면 실제로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제가. 그리고 최소 가로 크기가 뭐라고? 최소 사이즈.
보통 때는 오토로 있다가 이렇게 예, 끝까지 가는 크기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줄어들다가 700이하로 디자이너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가로 크기가 700까지는 유지를 하셔야 그거보다 더 작아져서 막 안에가 찌그러지면 저는 참을 수가 없어요. 디자이너가 그러면 이거 디자이너 말 듣고 민 위드스 세팅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최소 크기. 호미를 지키는 사이즈가 700이다. 그러면 스크롤 생겨도 괜찮아. 예, 안 작아져야 돼. 그래서 이렇게 스크롤 생겨도 괜찮아. 디자인 망가지면 안 돼. 최소. 그게 최소 사이즈고요. 또 이 두 가지를 다 세팅하는 경우가 과거에는 많았어요. 요즘은 최소 사이즈 세팅을 좀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비디오 콜이로 이렇게 아예 막 구조를 바꿔버리기 때문에 최소 사이즈 세팅을 예전보다는 안 해요. 네, 그리고 최대 최소는 뭐예요? 네, 1200과 800을 설정했더니 1200보다 안 커지고 1200보다 안 커지죠? 그리고 오토로 가다가 800부터 안 작아지죠. 그러니까 최대 최소는 두 가지를 다 세팅하면 그런 이렇게 중간 범위가 오토다. 그리고 맨 마지막 가로 크기 800, 최대 가로 크기 80%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가로 크기 800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800이에요. 평소에 800으로 계속 살고 있다가 부모 박스 크기가 작아지기 시작하는데 만약에 맥스 위드스의 퍼센트를 줘놨거든요, 제가요. 80% 크기의 압박이 들어오면 갑자기 80% 크기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 80%로 얘가 작아집니다, 같이. 지금 요거 80% 크기거든요. 예, 가로 부모 박스의 80%.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렇게 조인을 하시면 크기 세팅이 딱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같이 작아지는 특정 크기의 퍼센티지를 여러분들이 세팅할 수 있어요. 그게 맥스 위드스의 퍼센트를 주는 케이스입니다. 네! 잘 보고 가면 된다고 이제 비디오 보듯이. 알았어. 나중에 내가 만들 때 헷갈리면 그때 물어보세요, 개별적으로. 쌤, 이렇게 이렇게 세팅하고 싶은데 가로 크기 뭐라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요. 너무 1분, 3, 4분 만에 다 봐서 생각이 안 나요. 그럼 물어보세요. 이거 어려운 건 없죠, 그렇게? 네, 네. 지금 컨비네이션 하시는 거고요. 그럼 블록을 우리가 많이 쓰기 때문에 블록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가로 크기 얘기가 끝났으니 이제 세로 크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세로 크기! 고고고! 세로 크기 갑니다. 블록의 세로 크기 5번입니다. 띄워보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세로. 오픈잇 라이브 서버. 자, 블록은요, 기본적으로요, 내용물만큼 늘어나요. 하이트를 안 주면. 하이트를 주면 크기가 세팅이 되겠죠. 근데 안에 있는 애가 밖으로 나와요. 그겁니다. 그걸 잘 보세요. 이 특징이 그거예요. 잘 보세요. 이 얘를 찍어서 본 애가 밖으로 빼서 다시 볼게. 어. 첫 번째 박스가 이거거든요. 이거. 얘예요. 얘. 얘는 하이트 300. 하이트를 300으로 했지만 내용물이 밖으로 나갈 때 보여요. 내용물이 보여요. 이렇게. 그게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박스는요. 이제 옆에다 놓고 봐야 되겠네. 두 번째 박스. 두 번째는 맥스 하이트를 600을 준 거예요. 맥스. 그래서 이렇게 맥스 이걸 더 줄여야 되겠죠? 잠깐만. 밖으로 빼고 보여드릴게요. 아, 이걸 좀 작게 만들면 되나? 아, 이걸 좀 작게 만들고 볼게. 네,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얘가 자동으로 내용만큼 원래 밀고 나가는 게 블록 요소의 높이 설정이 오토예요. 하이트 오토의 특징인데, 내용물이 밀고 나가면 계속 박스가 커지잖아요? 그러다가 맥스 하이트를 줬다 그러면 600을 줬으면 600보다 안 커지고 내용물이 밖으로 나가요. 네. 맥스 하이트의 특징입니다, 이게. 두 번째 건 민 하이트예요. 민 하이트는 뭐냐면, 내용물만큼 밀고 나가지만, 줄어들다가 더 이상 700으로 잡아놓으면 700보다는 안 작아져. 이건 뭐 할 때 많이 쓰는 줄 아세요? 웹사이트 만들 때 중간에 예, 상단, 하단 이렇게 컨텐츠 있고 가운데가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거기에 게시판 같은 게 들어왔죠. 근데 처음에 글이 몇 개 없어. 그러니까 내용물이 얼마 없으니까 중간 영역이 요만해. 그러니까 사이트가 품이 없이 납작해져요. 그럼 저 중간에 글 쓰면 이제 그때부터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면 디자이너가 당장 뭐라 그러죠? 맥스 하이트 안 잡았지. 딱 이렇게, 그렇게 얘기해요. 맥스 하이트가 이거거든요.
민 하이트. 최소. 민 하이트. 최소 얼마를 유지하고 있어야 이제 사이트가 품위가 있거든요. 딱. 그래서 그 민 하이트가 그거예요. 700을 유지하고 있다가 이제 내용물이 많아지면 그때부터 밀고 나가라가 민 하이트의 민 최소 높이. 그 다음에 맥스 민을 다 잡아놓으면 이것도 범위가 생기는 겁니다. 뭐보다 커지고 왔다 갔다 오토이다가 맨 끝에 박스예요. 맥스보다 커지면 안 밖으로 나가고 맥스보다 작아지면은 그거보단 안 줄어들고 딱 이거예요. 자, 이걸 하고 났더니 여러분들 딱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은 뭐냐면 이 컨텐츠가 넘어가잖아. 이거 처리하는 속성이 오버플로어 속성. 흘러. 넘쳐 흐르는 걸 얘기하는. 그래서 넘쳐 흐르는 거를 기본적으로는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밑에 있는 거거든요. 자, 조금 줄여놓고 볼게요. 이거예요. 밑에 있는 거. 이게 뭐냐면 오버플로우 비저블 보이게 하는 이게 기본 속성이에요. 그래서 모든 박스들은요. 넘치는 애는요. 무조건 이렇게 넘치면은요. 내용이 계속 나가서 보여요. 근데 숨기고 싶다. 오버플로우 히든. 똑같은 컨텐츠예요. 안에 있는 내용이 넘치는데 숨겨졌어요. 네, 그래서 넘치는 애를 숨기는 케이스. 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던 애가 어떤 박스가, 뭐, 이미지가, 막, 귀여운 이미지가 갑자기 나가 있다가, 싹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싹 나타났다. 그래야 돼. 그런데 나갈 때, 여기 안 보여야 돼. 그럴 때 오버풀로 히든 많이 준다고. 이렇게 연극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가, 커튼 뒤에 있다가 이렇게 등장하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햄릿이 들어갔대. 햄릿이, 여기서 연습하고 있었어. 죽느냐, 사냐, 이것이 문제더라. 이 사람들 다 보고 있으면 안 돼. 오버풀로 희근해야 된다, 그럴 때는. 이러고 있다가, 들어가가지고 연기를 해야지. 네, 그럴 때 많이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넘치는데 스크롤로 내용을 제공해주고 싶어.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네, 디자인은 딱 잡아놨는데 그 디자인은 딱 유지하면서 내용을 보여줘야 된다. 그럼 스크롤 바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게 오버플로우 Y 스크롤, Y축 스크롤을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바 트랙이 생겨가지고 되게 배기 싫어요. 여기를 이거 Y 스크롤 했잖아요. 오버플로어 그냥 스크롤을 하잖아요. 스크롤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바가 트랙이 생겨요.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미리. 되게 보기 싫어요. 그래서 Y 쪽만 스크롤을 주셔야 Y 스크롤. 요래야 한쪽만 생겨요. 그리고 얘는 스크롤이 생길 필요가 없으면 없어지는데 트랙은 남아있어요. 보세요. Y 스크롤을 잡아놨기 때문에 Y축 스크롤 바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내용이 늘어나면은 팍 생겨요, 스크롤 바가. 그런데 이거를 오토라고 설정해 주시면 그냥 오버플로어 통칭해서 오토라고 하시면 내용이 작으면 안 생기다가 내용이 촥 들어갈 때 그때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디자인 요소로 트랙이 처음부터 나와 있어야 될 경우에 이거 쓰는 거고요. 넘치지 않을 땐 트랙 자체가 아예 안 보였으면 좋겠어. 그랬으면 오토를 쓰시는 거예요. 네.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 디자이너의 그 컨셉과 디자인에 따라서 뭘 주느냐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오케이? 오버플로우 특성까지 높이값과 오버플로우가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네. 끝. 마무리.